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전기 기능사에 관련된 파트를 이제 필기 준비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 챕터를 보게 되면 과목은 총 3과목이 들어갑니다. 전기 이론이 있고요. 전기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제일 좋다고 하는 과목은 전기 설비입니다. 왜? 그나마 좀 나은 게 한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순위가 전기 설비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 문제는 싫지만 전기 기기보다는 얘가 쉬운 것 같다. 그래서 얘가 2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비참한 3순위가 되는 게 전기 기기입니다. 이 전기 기기라는 파트는요, 직류기,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 정류기라는 특성을 배웁니다. 근데 이 기기적인 성질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형태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와닿기가 어렵죠. 그래서 용어 자체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3과목 중에 2과목은 주과목으로 놓고요. 1과목을 서포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거의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오던 문제들이 거의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이론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식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식이라는 게 터무니없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없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간에는 전기 이론이라는 파트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위나 이런 용어에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실 거예요. 처음 2기를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먼저 수업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어차피 뭐 60문항이니까 대략 한 20문항씩 출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를 맞으면 되는 거죠? 36개 이상을 맞으시게 되면 자격증 필기가 합격하시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암기 과목에서 내가 한 17개 맞았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2~13개를 맞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맞아야 되는 개수가 대략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맹목적인 상태에서 무조건 내가 다 이해하고 100% 가야 되겠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예. 서울대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너 교수님이 수업하는 거 너 100% 다 되냐고. 걔도 안 돼요. 그쵸? 근데 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 자신을 힘들게만 만드는 거지 공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교재 처음 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류회로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먼저 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단위를 환산한다. 그럼 단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원래 형태에서 기준되는 단위를 바꿔주라는 얘기야. 어떻게? 자,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U자를 붙여준 이 친구의 이름을 읽을 때는 마이크로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M이라고 쓰는 친구는 밀리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K라고 쓰는 건 너무나 잘 알듯이 뭐다? 킬로라고 얘기하고요. M이라고 쓰는 이 친구의 단위는 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적지 마세요. 자, 제가 얘기할 때 적으면 결론은 적고 난 다음에 다시 쳐다보면 뭔 얘기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쵸? 맞죠? 결론은 원점이라는 얘기예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이크로, 밀리, 키로, 메가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전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압은 V라고 쓰고 단위는 뭐라 읽는다? 볼트라고 읽고.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전압의 뜻은 뭐죠? 전압의 뜻이요? 예. 전기의 압력이요. 오, 대단히 잘 하시는 거네. 동영상 봤네. 그치? 아니에요? 대단히 잘 하시는 거예요. 전기가 갖고 있는 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기가 갖고 있는 압력이 나와서 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입에다 물을 담고 앞에 있는 우리 소장님한테 튜브로 불어내면 우리 소장님 기분 되게 좋아요. 왜? 로얄 젤리가 피부에 와닿았으니까. 근데 뒤에 계시는 우리 젊으신 분한테 여기 밑에는 역까지 가서 기다려라. 내가 불 테니까. 근데 이분이 전화가 오거든요. 언제 도착하냐고. 그렇죠? 입에 들어가 있는 압력은 동일했고요. 이때 물의 양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러나 배관이 갖고 있는 선로의 길이가 달랐기 때문에 도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뭐냐? 선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마압도 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요. 정전압 배전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입니다. 그 결론은 무슨 얘기냐?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거실도 220, 작은 방도 220, 부엌도 220.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의 전기는 자기네 나라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파형이 일그러지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뭐 떨어지는 그런 전기를 갖고 있는 나라냐? 절대 아닙니다.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전기를 생산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럼 전압이라는 놈은 압력이라고 그랬고, 그럼 전압의 압을 갖고서 일을 하는 친구는 누구다?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라는 친구는 I라고 쓰고 뭐라고 써? 단위를 쓴다? 암페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전기가 너 일 얼마큼 했냐? 그래서 전기의 1의 률이라 얘기합니다. 1률.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차단기는 어떻게 써 있어요? 30A, 20A 맞습니까? 그럼 누가 더 일 많이 해요? 30A 맞아요? 당연히 제가 일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기가 얼마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비율을 나타낼 때 일률이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 저항입니다. 저항 R이라는 성질은 단위를 뭐라고 쓴다? 오음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오음. 그 끝이야. 네, 어떤 분 오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제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인생까지 해석을 해줘요? 그럼 전기에 관련된 인생은 도대체 몇 개인데 한 60개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 단지 여러분한테 이 저항이라는 성질은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그렇죠. 대부분 90%들은 다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자, 필라멘트 꼬마 전구를 달고요. 여기다 건전지 압을 걸었어요. 여기다 이제 스위치를 하나 달아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달았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걸 스위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끔가다 학생들 물어보면 얘를 소프트웨어라고 읽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진짜 천재예요. 그죠? 이 스위치를 닫아줬을 때 전류가 진행을 해서 필라멘트라는 저항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필라멘트라는 저항체를 만났을 때 이 발열에 의해서 빛이 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필라멘트라는 놈이 요만큼 2번 감겨있는 친구가 있고 3번 감겨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누가 빛이 더 많이 나오죠? 2번, 3번. 여기서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 지금. 참 희한해요. 월급을 2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3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금액이 너무 작았어요? 월급을 2천만 원 받는 게 좋아요? 3천만 원 받는 게 좋아요? 역시 돈의 크기에 따라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결론은 필라멘트라는 성질은 주요 목적이 빛을 발산하는 정도의 기구입니다. 그러면 필라멘트가 3회를 발생시킨 놈이 2번 한 놈보다는 조도가 훨씬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빛의 밝음을 줬다는 얘기는 얘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일을 한 이 친구가 우리한테는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근데 아까는 나쁘다며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하냐면 형광등 사다 교체 작업합니다. 그렇죠? 교체 작업할 때 장갑을 안 끼고 그냥 손을 딱 대는 순간 여러분들은 첫마디가 그죠? 아 뜨거. 그렇죠? 그럼 뜨겁다라는 것은 등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왜? 등기구는 기본적인 형태가 빛을 발산하는 기구지 빛에 갖고 있는 열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 흡수하거나 발열 상태를 유지하는 기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빛을 발산을 해주고 난 나머지 부분들이 열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열이라는 성질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다 손실로 된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열을 갖다 아까워한다 그래서 가끔 추울 때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즐겨하나 보지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저항의 성질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변환되고 있는 상태로 보는 견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저항이라는 성질은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항이라는 성질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항을 R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조합에 관련된 부분에 법칙을 만든 사람이 오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전화번에 전류를 흘렸을 때 그 전류가 저항이라는 성질을 만나게 되면 그 크기에 곱을 해주면 원래 보내줬던 전압의 크기와 같다라고. 결론은 무슨 얘기야? 길이 하나인 상태의 회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폐 성질을 갖고 있는 닫혀있는 이런 형태의 회로는 당연히 이 길 외에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뭐 대단한 법칙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당시에 우리가 기본으로 나타내는 단위들은 다 이 세 가지 단위를 기본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볼트다, 암페어다, 뭐가 된다? 오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겨드랑이 사이에 책받침을 막 비비다가 초등학교 때 앞에 있는 여학생의 머리에다 딱 올려놨더니 미친년 머리가 됐어요. 과격해요, 용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떤 P점면으로부터 R음에다 떨어진 지점의 한 점에서 발생되는 세기의 형태가 우리 전개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 가요? 전기의 세기. 예. 제가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이해가 빨리 오냐고. 아니죠? 예, 그럼 시킨 대로 하셔야죠. 예, 미친년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미친년 머리가 되는 그 상태의 그 머리는 뭐가 생긴 거다? 정전력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 정전력을 발생하는 기기, 이 정전력을 발생하는 이런 전기를 우리가 정전기라고 그러죠. 정전기라는 것은 체류되어 있는 전기예요. 동전기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정전기가 무서워요? 동전기가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요. 예. 좀 있으면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을 하고 겨울이 옵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겨울철에 되면 둘 다 건성이에요. 어느 날 외출을 할 때 둘이서 손을 딱 잡는 순간, 여러분들 이티 영화 봤죠? 불꽃이 곧다만한 자식이 일어납니다. 둘 다 주춤거리죠? 잡지 말자. 그죠? 그러면 이 잡지 말자라는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절연을 해야 돼요. 로션을 듬뿍 발라서 습도를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장갑을 껴가지고 아주 느긋하게 손을 잡아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완벽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완벽하게 할 것이냐? 간단하죠. 운동화를 뚫어가지고 동선을 바깥에 내놓고 끌고 다니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가셨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접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단위들은 기본 단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정전기가 갖고 있는 단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쿨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쿨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쿨룸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게 되면 쿨룸도 기본 단위라는 얘기겠네. 볼트, 암페어, 오음처럼. 맞습니까? 그러면 볼트라는 친구에 얘가 붙어주면 미리볼트가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붙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다? 마이크로볼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킬로가 붙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킬로볼트야. 쿨룸이라는 친구가 붙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미리쿨룸이 되겠죠. 또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 쿨룸이라는 놈이 생길 거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쿨룸이 어떤 기호를 쓴다는 것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단지 그럴 거라고만 얘기한 거야. 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어가려고 하면 큰일 나요. 용량이 파괴돼. 그러면 이 단위계에서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볼트가 있고요. 오음이 있고 암페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기본 단위계라고 그러죠. 기본이다. 그럼 좌측으로 내려가는 단위는 작아지고요. 우측으로 올라오는 단위는 커지는 방법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미리볼트. 얘는 뭐가 돼요? 미리오hm. 얘는 뭐가 되죠? 미리암페어. 그 다음에 되는 친구가 누구다? 마이크로라고 있어요. 마이크로볼트, 마이크로오hm, 마이크로암페어다. 자, 볼테이지 위로부터 올라가는 것은 누구다? 킬로볼트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킬로암페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누구다? 메가볼트. 그 다음에 메가오hm. 그 다음에 메가암페어다.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단위를 환산하라는데 단위 환산이라는 개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 단위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모든 단위계가. 그러면 킬로볼트라는 놈이 볼트로도 바꿔야 되고 이 암페어라는 놈도 킬로암페어로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건에 맞춰서 환산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한 칸이라는 성질은요 다 1000배수입니다. 그럼 1000의 배수라는 얘기는 10의 3승과 같은 거야.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단지 한 가지 우리끼리 약속해야 되는 게 있어. 뭐가 있냐? 우리 학교 다닐 때 A의 N승이다. 그래서 10의 3승이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크기는 밑에 있는 수라 그래서 밑수라고 썼어요. 얘는 위에 있는 친구다. 그래서 뭔 수다? 지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지수의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이다. 그러면 밑수가 동일하던 전제 조건이 들어갈 때는 곱셈은 덧셈과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하냐?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하면 얼마다? 10의
육승이라는 거야. 어떨 때는 마음이 차분해지면 육승이야. 또 마음에 안 들 때는